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합니다. 또 예술은 공간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음악계의 원로, 더욱이 실내악 분야에서 그 선구 자격이신 서울 피아노 트리오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나오신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바이올린의 박민종 교수를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음은 첼로의 전봉초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또 피아노의 정진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원로 음악가 세 분을 모시니 참 마음이 든든하고 몹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하시는 일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박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각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9월까지 서울 음대 학장직을 보직을 맡으면서 또 교수도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 9월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한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에도 이틀을 나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네, 아직 가르치시는군요. 네. 네. 그 외에 서울예고, 선화예고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나흘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KBS 경영악단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네. 또 한국음악학회 또 회장직도 맡고 있어서 네. 이래저래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군요. 네. 네. 박 교수님은 일주일에 한 8회쯤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전 교수님 어떻게 지나십니까? 저도 뭐 역시 박 교수와 같은 그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 교수보다 6개월 이제 후에 금년 2월에 정년 퇴임하고 네. 학교 음대 이제 명예 교수로 남아 있고 네. 또 서울예고, 선화예고 이제 후진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러시군요. 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나십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방학이 되어 갑니다만 네. 지금까지 조금 학생 문제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어떻게 뭐 주로 학교에 파묻혀 있었다 뭐 이런 기억이 되겠네요. 뭐 덕택에 이것저것 공부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셨겠군요. 세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박 교수님 어느 분이 제일 위이신가요? 아마 저가 제일 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보기는 저보고 제일 우애라 그러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전지루 교수는 저희보다 한 10년 후배입니다. 보기만 이렇지. 그러세요? 예. 10년이나 후배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전 교수님 올해 몇이신데요? 저 65세죠. 그럼 정 교수님 그렇게 젊으세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우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 분이 얼마 전에도 공연을 하시고 이렇게 자주 참 같은 좋은 연주회를 하시는데요. 박 교수님 요즘 어떤 공연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서희가 한 것은 76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서울서도 뭐 5, 6차 연주를 했고 또 네. 지방에는 대구, 부산, 울산 뭐 등지에서 연주 있었고 최근에는 청주에서도 연주를 했습니다. 아, 청주에서 하셨어요? 네, 네. 청주에서는 어떤 연주를 하셨어요? 우리 트리오로. 트리오로. 네. KBS 그 청주 KBS에서 초청해서요. 네. 거기 가서 이제 베토벤하고 차이콥스키 트리오하고 청주에서 공연하셨군요. 네, 네. 청주 좋죠? 좋습니다. 예, 깨끗하고. 역시 교육 도시죠? 네. 예. 대개 어떤 곡들을 레퍼토리는 어떤 걸 주로 택하십니까? 정 교수님 좀. 지금까지 우리 트리오에서 그 한 레파토리는 비교적 넓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주 고전의 하이든 모차트서부터 네. 베토벤 낭만으로 와서는 이 요새 자주 하는 차이코스키, 스메타나, 브람스 네. 이런 것.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비교적 많이 한 것이 차이코스키. 였습니다. 네. 차이콥스키 곡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뭐 좋아한다는 것보단 역시 청중들이 그런 걸 아주
네. 역시 그 청중들의 기호에 네. 많이 좌우되시죠. 네, 그렇죠. 좋아하는. 특히 이제 지방에 가면은 지방에서 어떤 곡을 해달라고 이제 미리서 주문을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제일 그 주문이 많은 곡이 뭡니까? 역시 차이콥스키예요. 역시 그, 예, 그리고 이제 아렌스키 뭐 이런 거 조금 이제 그 우리의 뭔가 이제 심정에 맞는 곡인 모양이죠. 예, 그런. 예, 그렇군요. 그 세 분이 맡으신 파트는 박 교수님이 바이올린 하시죠. 네. 또 전 교수님 물론 첼로 하시고 정 교수님이 피아노 하시고 참 그 세 분이 연주하시는 건 대단한 건데요. 한번 나오신 김에 우선 연주부터 한번 들려주시고 말씀을 계속할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연습을 그동안 못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지금 연주하신 것이 그노의 아베 마리아죠? 네. 참 좋군요. 밤새도록 세 분 연주만 들으면 딱 좋겠네요. 참 오래간만에 그것을 우리가 원숙한 화음이라고 그러나요? 너무 지나치시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연주를 하신 지는 언제부터인지 전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더 역사가 이렇게 좀 길어지는데 저하고 이제 박 교수하고 만나면 1940년대니까 네. 실례지만 아마 김영환 아나운서께서 아마 국민학교나 중학교 예.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낳기는 났었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에서 만나서 우리 한국인끼리 이제 현악사중대단을 했죠. 네. 그때 이황 전하 앞에서 연주도 하고 아, 예. 또 이제 해방돼서 돌아와서 또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정 교수와는 1952년 그러니까 부산 피난 시절에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실험학회라고 임원식 씨 지금 독일에 있는 윤희상 씨 몇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때 실내악 이제 연주를 통해서 이제 갔죠. 아, 그러다 이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같이 다 모이게 됐어요. 네. 그때 정식으로 우리가 연주 활동한 거는 한 8년 됩니다. 8년 전부터. 8년. 네. 그럼 그 서울 피아노 트리오 그렇게 네. 네. 그때는 이제 서울대 피아노 트리오라고 그랬죠. 이제 본래 우리가 저하고 이제 이 정진우 교수하고는 그때 박 교수는 외국에 계실 적에 네. 지금 이제 타계했지만 최영우 씨라고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KBS 그때 학장으로 있던 분인데 셋이서 이제 그 프리마 트리오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트리오라는 걸 원래 이제 정희석 씨하고 미국에 있는 윤기선 씨랑 하던 건데 그 해방되면서 다 산산이 이제 해져서 1인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결받았죠. 그래가지고 서울 트리오라고 그럼 지금까지 끌고 나가고. 사실상의 서울 트리오는 역사가 깊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 분이 만나신 거는 예, 우리가 만난 건 한 8년 전부터 이제 만났어요. 어떤 계기로 세 분이 만났어요? 서울대학에 이제 몸담게 되니까 또 실내악에다 뜻을 가지고 있었고 옛날에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자연히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네. 아마 조금 더 일찍 시작이 됐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70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올해 52년에 불란서에 떠나가지고 70년에 돌았으니까 약 18, 9년 외국에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만난 것도 좀 늦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분이 다 서울대학 계셨으니까 연습하신다든지 만나시는 건 편하시겠습니까? 네, 그 편했죠. 아주 네. 편하죠. 네. 연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방에서 제가 이제 뭐 그 심부름도 하고 하니까 제 방에 모이곤 했어요. 네. 또 아, 그러셨군요. 그럼 얼마만큼에 한 번씩이나 모였었습니까? 이게 연주회 때문에 한 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고 네. 그 이제 임박하게 되면은 또 한 주에 한 네댓 번씩 좀 만나서 하고 그랬죠. 네. 가까이 계시니까 편리하신 점은 물론 많았겠습니다만 또 그 반면에 불편하신 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정 교수님 뭐 좀 그런 면 잘 아실 텐데. 글쎄요, 뭐 한 학교에 있으니까 만나기는 편하지만 네. 이 두 분이 뭐 두 분 다 선배님이시지만 네. 이 한 분이 이제 학장직을 맡아가지고 우리 전봉조 선생님 이제 학장하셨으니까 학장을 4년 하니까 이 약속했다가도 자꾸만 이 일이 생기니까 이제 이 산세 안산불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많을수록 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시간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나 셋은 뭐 넷보다 낫고 다섯보다 물론 난데 역시 학장직을 맡아 계시니까 그 뭐 조금 모이는데 지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 학장님이 그만두게 되니까 또 우리 박 학장님도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제 박 선생님도 학장을 하시고 그런 면이 조금 모이는데 조금 힘들었지. 모인 다음서부터는 뭐 참 연습에 뭐 어려움이라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러셨겠죠. 네, 예. 뭐 다 학장 선생님들이신데 뭐 불편이 있겠습니까? 그 세 분이 트리오로서 첫 번 연주회 하신 것은 언제쯤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 8년 전? 네, 네. 76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시작한 거는 현재명 박사 그 메뚜기
예. 아, 저 추도 음악회에 네. 출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식으로 모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스위스 한번 그 음악회에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연습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네. 그 후에 공연 정식으로 하고 네. 또 지방 연주도 다니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뭐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긴 거북하시겠지만 월러급으로서 트리오는 세 분이 처음이시죠?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그런 것 현재. 같군요. 네, 네, 그러셨군요. 그동안 중요 연주회는 어떤 연주회를 하셨습니까? 박 교수. 처음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네. 역시 우리 이 세 사람에서 이제 서울에서 공연하는 거 외에 그때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으로 그때 이제 아. 초청돼서 우리 그때는 이제 오중주를 했지만서 네, 네, 그러셨군요. 지방에도 다니셨습니까? 지방에 많이 다닌 편이죠. 아하. 뭐 부산 대구 네. 각 지방마다 강원도에도 가고. 네. 지방에 다니신 얘기 좀 박 교수님 기억나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일 가차운 데는 이제 큰 도시로 대구에 연주 있었고요. 또 부산 내려갔었고 부산 갔던 길에 울산에서 또 아. 연주를 했는데 거기 그 연주 회장이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그 체육관이 있더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저 장소가 넓고 네. 아쿠스틱도 괜찮은 데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거기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굉장히 열광적으로 또 환영을 해줬고 네. 그래서 이따가도 또 말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트리오 실내악이라는 게 참 그 듣기가 어려운 음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아카데믹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울산 학생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들을 하고 좋아하고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네. 정 교수님도 많이 같이 다니셨는데요. 다니시면서 보신 그 에피소드 몇 개 소개해 주십시오. 글쎄요, 뭐 에피소드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아마 트리오로 해서 이제 인상에 남는다면은 몇 년 전까지 지금은 중단됐습니다만은 이 음악춘투사에서 주최해가지고 강릉대학에서 이 쌈마 캠프를 우리 트리오 멤버가 이제 이 주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피아노 학생, 바이올린 학생, 첼로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쌈마 캠프를 이제 열었었는데. 그때야 참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그 강릉대학이 참 솔밭이 아름답고 바로 앞이 바다고. 예, 그래서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면 거기 솔나무가 크죠, 좋고. 네. 예, 그 솔밭 밑에서 깜깜할 때서부터 학생들이 나가서 그 연습하고 그런 광경은 참 제 인상적이었고 연습하다 보면은 빨간 햇빛이 바다에서 이제 해가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매듭으로 이제 학생들 물론 이제 연구한 그 발표도 시키지만 우리 트리오가 이제 거기서 마지막 날 역시 트리오 발표회를 또 장식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인상에 남네요. 그러시군요. 그 8년 전에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과는 또 많은 변화와 또 발전도 있다고 보겠는데요. 전 교수님 지난 처음에 시작하실 때와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의 이거는 지금 정 교수는 한 10년 후배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현상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지 퇴보 안 되려고. 네. 그거가 우리가 전부고 아하. 이제 우리 후진들은 뭐 굉장히 참 많이 이렇게 발전됐죠. 그렇죠. 이제 키워내신 후진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 음악계 주림 잡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50대 후반까지 저희 문화생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전 교수님께 말씀하실 때 정 교수님이 젊으시니까 의지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어떻게 후배가 선배를 의지하십니까? 선배가 후배를 의지하십니까? 음악계는 선배를 의지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연주회 외에는 어떤 활동들을 세 분이 하십니까? 지금 뭐 각자 다 액티비티가 있잖아요. 같이 하시는 건 어떤 액티비티가 있습니까? 그거 아까 정 교수 얘기한 그 서머 뮤직 캠프 네. 그거 이제 여름에 한 2주일 동안 네. 그 후진들 가르치고 연주로 시범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이제 가장 큰 거죠. 네. 네. 건강은 요즘 어떠십니까? 뭐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음악 하시는 그러나, 분은 건강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운동 선수들도 그 자기 체중 조절도 많이 하듯이요. 뭐 우리 체중까지 조절은 안 합니다만은 네. 그 규칙적인 생활 네. 또 규칙적인 연습 그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가령 너무 술을 많이 한다든가 네. 또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면 직접 악기는 성악과 같이 직접은 아닙니다만은 네. 역시 그것이 단작 그 악기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는 언제나 규칙적인 훈련과 몸을 조심하는 게 한 비결이라 볼 수 있죠. 네, 그러시군요. 박 교수님께서는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학위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일제 시대에 지금 현재 일본의 동경 그 예술대학 그때는 우에노라고 통칭 우에노라고 그랬습니다. 아, 네. 거기서 6년간 대학원까지 맞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서울대학에 귀국해가지고 네. 서울대학의 교편을 잡고 있다가 네. 6.25 후에 불란서에 갈 기회를 얻어서 아하. 52년에 불란서에 떠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70년도에 돌아왔죠. 그동안에 네. 뭐 독일에도 한 4년 있었고 그래서 파리에서는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한 4년 공부를 했었죠. 그러셨군요. 네. 네. 해외에서도 연주를 많이 하셨죠? 네, 그 불란서서도 많이 했고 독일서도 했고 그 지금 한 그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파리의 인류 악단하고 협연도 했고요. 네. 또 독일에서는 제가 거기 독일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그 지금 저 사진이 독일에서 활동하신 사진인가요? 저거는 파리서 파리, 아. 저 테아트르 데 샹젤리제라고 네. 그 거기서 지금 협연하는 관계입니다. 아, 네. 네. 참 기억에 남으실 귀한 사진이군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귀국해 가지고 네. 불란서의 저 피아니스트 레슬리 라이트라고 그러는 사람이 왔었는데 네. 한국에서도 연주했고 또 제가 파리 가가지고 또 파리에서도 리사이탈을 같이 했고 네.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것은 그 후에 또 불란서의 디미트리 마르케비치라고 그 지휘자 이고르 마르케비치의 동생인데요. 네. 지금 파리 음악원에 교수하고 있는 분인데 네. 한국에 왔더랬고 또 제가 그 썸머 페스티벌에 가서 네. 파리서 역시 연주한 아, 그때 사진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때 피아니스트는 장혜원 씨가 또 같이 아, 갔었죠. 그러시군요. 네. 그 교직 생활도 외국에서 하셨죠? 뭐 교직 생활은 외국서 별로 안 했습니다. 네. 귀국하셔서만 하셨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외국 가기 전에 서울대학에 쭉 있었고요. 그렇죠. 이화대학에도 1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작곡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곡이나 하셨습니까? 네, 뭐 큰 걸로 따지면 한 8곡 정도인데요. 아하. 그 주로 현을 중심으로 하는 곡. 그래서 작년 퇴임 직전에 제가 리사이탈 하면서 네. 자연으로 제 곡을 전부 한번 연주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셨습니까? 이제 피아니스트는 백낙호 씨가 맡아줬고요. 아하. 첼로 백청집 씨라고 지금 다 서울대학 교수로 네. 있는 분입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수하 자녀는? 네, 2남 1년인데요. 다 지금 외국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이유는 그 제가 외국 가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전부 공부를 하고 네. 지금 뭐 세계 각국에 회의져 있습니다. 큰 아들은 파리에 있고요. 네. 딸은 지금 저 서서 주네브에 있고 아, 그러시군요. 둘째 아들은 미국 보스턴에 있고 그럽니다. 예, 참 행복하십니다. 네. 전 교수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이 공부도 하시고 연주에도 하셨는데 첼로 또 전 교수님 함께 이렇게 하면 꼭 붙어 다니던데요. 글쎄요. 우리나라에 이제 저 원로 첼리스트로 그러면요. 네. 그래서 첼로 전 교수님은 그냥 딱 붙어서
그건 뭐 뛸 수 없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음악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원래는 바이올린을 국민학교, 옛날에 보통학교라 그랬죠. 네. 4학년 때부터 이제 바이올린을 하다가 네. 중학교 3학년 쪽으로 기억돼요. 아하. 그때 이제 있습니다만 네. 백고산 백혜재 형제가 그때 아마 10살 미만일 거예요. 네. 애들 와서 하는데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요. 이 바이올린 가지고 내가 그때 나름대로 네. 이게 인류가 될 수 없다 느꼈죠. 근데 그때 또 몸도 좀 약하고 그래서 쉬면서 이제 첼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 첼로를 하게 된 거는 그 백혜재 군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 첼로라는 악기가 대단히 좋죠. 예, 제 계획에 뭐 적성에 맞는 학교였습니다. 네.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음악학교 나온 것이 40여 년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한 거 생각하면 지금 한 50여 년. 50여 년. 네, 한 거죠. 대단하시군요. 그 어느 분에게 사서 하셨습니까? 국내에서는 김태현 씨라고 그분한테 사서하고 일본 가서는 NHK 그때 학장 프린시팔로 있던 대촌 묘칠이라고 일본 독일 송음반물한테 보냈죠. 전 교수님 뭐 연주회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저 사진의 몇 폭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거는 이제 박민정 교수랑 우리가 창단한 거 서울대 사중주단 저희 사진입니다. 서울대 사중주단. 네. 저건 이제 스트링 쿼르텟이죠. 네. 아, 스트링 쿼. 네. 네. 현악 사중주. 이건 저것도 하면서 우리가 트리오도 겸해서 진행을 해왔으니까 상당히 바삐 지냈습니다. 두 가지 단체를. 그래 말씀이에요. 참 너무 바쁘신 생활들을 하셨는데 연주회는 그동안 통 몇 회나 하시는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예, 독주회를 18회까지 했어요. 40주년 기념 악단 생활 40주년 기념으로 한 것이 18회고 그다음에 뭐 실내악 이런 건 뭐 부지기수, 협연 뭐 이런 거는 많죠. 네. 또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또 연주회도 하죠. 그 제가 그보다도 이제 그때 65년에 구라파 악단 시찰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실내 악단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면 그걸 느껴가지고 66년부터 바로크 합주단 이런 걸 조직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하고 있죠. 아직 계속 하시는군요. 지금은 이제 김민곤 여기 개별사 악장이 이제 맡다고 하지만. 그러시군요. 그 시작을 하셨군요. 전 교수님은 음악 활동 외에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뭐 그렇게 딴 활동 뭐 없습니다. 그저 그냥 연세가 이렇게 되고 보다 하니까 각계에서 무슨 뭐 이렇게 소위 명예직이 되는 게 많아요. 무슨 의원, 뭐 올림픽 무슨 조직위원회 의원이다, 서울시 문화위원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뭐 생기는 거 없이 바쁩니다. 역시 문학에 계속해서 또 연주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주회 하시겠죠? 요 며칠 전에 제가 조간 봤는데 78살 나는 그 연극계 올라가 영화계 올라가 이제 다시 영화계 출연한다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78까지 살진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제일 존경하시는 첼리스트는 누굽니까? 역시 뭐 누가 그래도 어떤 음악가에다 카자로스를 여러 가지 뭐로 음악뿐 아니라 그의 그 자기 이 모국에 대한 것은 이 생각이라든가 그분은 참 우리나라에도 잘 소개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 교수님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은 지금 3남 2년대 큰아들이 옛날 시향에 이제 콘트라베이스 플레이어로 있었어요. 자숙으로 있다 지금 시카고 가서 한 10여 년 있고 둘째 아들은 효성여대 지금 성악과 조교수로 있습니다. 전성환이라고 바리톤입니다. 그 이제 맏딸이 피아노 전면 자기 서울대학 나고 모교도 이제 나가고 각 대학에 뭐 고등학교 나가고 있고 걔 남편이 이제 이동을 하고 여기 KBS 교향악단의 프린시팔 첼리스트. 그리고 빈장 닮아서. 그다음에 또 이제 딸애가 하나 첼로하는 애가 있어요. 역시 그래서 우리 집에 첼리스트가 셋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연주회도 가끔 하십니까?
저번에 한번 이제 가족 음악을 하자고 그래서 계획을 했다가 그 딸애가 지금 미국 가는 바람에 아하. 좀 방학이나 돌아오면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참 재밌으시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정 교수님께서는 피아니스트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요. 그건 아주 명확한데 전공은 어느 면을 하셨습니까? 뭐 전공이 피아노죠. 근데 학위는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사실은 저 대학은 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습니다. 의과대학. 예, 의과대학 나왔는데 뭐 사연이 좀 많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뭐 피아노는 뭐 7살 때서부터 했으니까 쭉 이제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이제 음악을 전공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가 대동아 전쟁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전쟁이죠. 2차 대전이죠. 예, 2차 네. 대전 한참 이 말쯤 되겠죠. 한참일 때고 또 아버지께서 음악을 전공하는 것을 얼마 장남이 돼서 그런지 몹시 반대했습니다. 네. 반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 부친하고 타협을 어떻게 했나 하면 그러면 의사가 된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타협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막 의사가 됐죠. 네. 의사가 된 다음에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곧 이제 6.25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막 군의관으로 이제 출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일선에서 조금 뭐 발을 좀 다쳐가지고 이제 후방에 와서 제대한 후서부터는 뭐 제대한 후 한 반년 후에 정식으로 리사이탈 열고 그 다음서부터는 쭉 이제 음악을 하게 됐죠. 네. 그 의학은 전문 과목은 어느 것을 하셨어요? 처음에 내과 하다가 그 다음에 전염병과 하다가 이제 여기 갔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음악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음악은 뭐 어렸을 때부터 7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했죠. 예, 피아노는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 지금은 어디 의학이 전공입니까? 피아노가 전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활동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서울대학교도 강사로 나오라고 그러고 이화대학교도 이제 시간 강사로 나오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음악을 전공하려니까 역시 본고장에 가서 좀 냄새락도 좀 맡고 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비엔나로 떠났죠.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비엔나 가서 이제 거기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서울대학에 병직해가지고 이제 네. 지금까지 이뤘는데 그다음에 몇 년 있다 보니까 이제 의과대학 동창들이 그때 막 우리나라에서 그 음악 요법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 이제 외국에서 도입이 돼가지고 네. 이거 할 사람은 자네밖에 없는데 그러게 시간을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내서 학도 이걸 좀 기본을 좀 잡아달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그래 보자고 막 의학에 대한 또 약간의 막 하고 보니까 미련도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톨릭 의과대학 이제 이 교수가 또 동창이고 권하고 해서 거기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예, 또 시설이 돼 있어요. 거기는 베드마다 전부 이 오디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정신과 환자실에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한 3, 4년 후에 쓴 논문이 이 일정한 음악이 정신과 환자에게 미치는 정서 반응 뭐 이런 논문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 그럼 출근을 음악대학으로 하셨습니까? 의과대학으로 하셨습니까? 봉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의과대학입니까? 의과대학이야 뭐 학생이니까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음악 하시는 분하고 의학 하시는 분하고 인연이 가깝더군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꼭 하신다든지 의사 남편의 음악가 부인이라든지 예, 많아요. 네. 참 여쭤볼 말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아무래도 대가 세 분을 모시니까 자꾸 듣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혹시 이게 욕심일까요? 한 곡만 더 부탁할까 하는데요. 네, 한국 같죠. 어떤 곡을 연주하세요? 이번에는 차이코스키의 네. 저 차이코스키 트리오 중에 2악장이 변주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변주곡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테마하고 이 첫째, 둘째 변주곡까지 하면 대강 뭐 약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참 좋은 연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연주를 하시면 기분이 좋으시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분이시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예. 네. 더 그 아주 원숙한 그런 기분으로 사시겠는데요. 전 교수님 아까 쓰신 첼로, 네. 그 첼로가 어느 악기입니까? 네, 언제? 저거 국산입니다. 우리나라 저희 이정우 씨라고 네. 그이가 만든 악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저 지금 84년도 만든 데가 한 2달밖에 안 돼요. 근데 새 악기라는 게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저만하면 아주 쓸만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야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예, 국산이에요. 바이올린은 어떻습니까? 제 악기는 이탈리 뭐 명기의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름 네. 있는 이탈리아에서. 악기인데, 예. 근데 지금 첼로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현악기 제조업이 말이죠. 그만큼 발달이 됐다는 게 그 참 기적적인 얘기입니다. 그만큼 발전. 그래서 몇백 년 걸려서 저 사람들은 만든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야 이게 뭐 해방 뭐 그냥 3, 40년? 뭐 3, 40년도 안 되죠.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손재주들이 있고 재주 있는 국민이 돼서 그런지 저런 악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참 기적적인 얘기. 오늘 쓰신 이 피아노도 국산이고 우리 예,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모두가 국산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바이올린도 네. 국산으로 좋은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그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네. 여기 나오신 손님들 대음악가, 대교수님들 모시고 말씀 잠시 나눠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정혜실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울 때나 또 외로울 때 자기 자신을 한껏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들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신 세 분은 참 행복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나오신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세 분이 모여서 음악 연주 활동을 하시면서 각자 추구하시는 음악 세계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차이점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는지 궁금한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산부를 하다 보면은 항상 벽에 부딪히는 것이 이제 그러한 문제죠. 각자가 성격이 다르듯이 음악도 다 다른 건데 그래서 결국은 막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악적으로 서로 양보하는 거죠. 양보하는 건데 그것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 결국 자기의 주관까지 버리고 양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결국 타협하는 건데 아주 성격이 외고집이고 음악적인 개성이 아주 너무나 그 강렬한 이러한 사람은 사실 안산부리 좀 어렵죠.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그 일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계에서 유명한 그 지휘자하고 유명한 그 이 독주자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뭐 스토코스키하고 루빈슈타인이었는가 그런데 끝까지 싸우다가 한 건데 가지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서로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던진 일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서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나가면은 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내악 단체가 네. 쉽게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향도 같아야 되고 실력도 동등해야 되고 또 욕심을 얘기하면 생활 환경까지 같았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건 좀 무리고 하여간 음악적인 그 해석 면에서 과연 충돌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트리오나 쿼르테트, 퀸텐 이런 것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봐도 그 실내악이 오래 계속하는 단체가 그 손꼽을만 하지 그렇게 무수히 있는 게 아닌 것은 이러한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시군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세 분이 모여서 음악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 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만남의 의미라든가 생활과 음악 그리고 음악의 일상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대는 과학과 금년 만능의 시대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술을 즐기고
또 가장 육감적인 우리의 그 음악을 일상화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지 못할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신 대로 우리나라의 음악계를 위해서 되신 대로 그 음반에 의존하지 말고 음악회장에 좀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나 듣는 분이나 청중이죠. 이렇게 일체가 돼가지고서 호흡을 맞춰주는데 우리나라 그 음악의 발전도 되고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세 분은 지방 공연을 많이 하셨는데 지방 공연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돼요. 지방 문화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봉주 네. 교수님. 네. 그 요즘에 이제 보니까 지방에 이제 시립교향악단이 몇 곳에 생기고 있어요. 이게 우리 외국의 예를 보면은 뭐 구라파 모두가 그렇습니다. 각 시에 이제 시립교향악단이 있고 각 방송국에 방송교향악단이 있고 이래서 그 지역마다 지역사회 이제 문화 발전, 음악 문화 발전이 기여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면에 좀 빚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실내악단 이제 트리오단이나 사중주단 연주를 통해서 지방 문화에 이제 이바지하고 기여하는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사명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우리의 이런데 이제 호응해서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많이 좀 그 음악 회의가 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아, 네. 자, 질문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말씀하세요. 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세 분의 경우 어떻게 보내신 한 해가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자 네. 예, 지금 교수님 대표로 말씀하시죠.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네. 갑자기 생각이 있던 한 해라고 하면 글쎄요. 저희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로서는 1951년 그 9월에 제대를 했거든요. 네, 제가 일선에서 몹시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때는 재기 불능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괜찮으십니까? 예, 지금은 뭐 그런 대로 이제 좀 불편한 대로 이제 다닙니다만은. 네. 그래서 뭐 발의 일부분을 좀 이제 잃었죠. 네. 근데 그 해에 하여튼 제대하고 다시 일어서 가지고 독주회를 했다. 하하. 그때 뭐 신문에도 이제 재기한 무슨 뭐 병사 뭐 해가지고 네. 음악가에 떠들었지만 그 해를 역시 지금껏 잊을 수가 없네요.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앞으로 이 서울 피아노 트리오도 또 많은 새해 계획도 세우시겠는데요. 네. 전 교수님 내년의 계획은 어떤 예, 것을 세우셨어요? 우리 우선 이제 2월에요. 미국의 이제 몇 도시를 네. 초청받아서 가서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2월에. 아, 예. 그리고 이제 봄새 또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준비한 거 이제 발표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네. 세 분이 그저 열심히 그동안도 많이 연주하셨고 또 많은 그 후진들을 낳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훌륭한 음악회 더욱이 원숙한 화음의 조화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음악계 원로 특별히 실내악계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첼로의 전봉조 교수, 바이올린의 박민정 교수 그리고 피아노의 정진우 교수 세 분을 모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